좌파 방심위원들의 꼼수. 그저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방심위에 이게 9명 구성되어 있는데 야권이 추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두 9명 정원 중에 7명입니다. 2명이 아직 결론이라서 7명인데 7명 중에 이 여권 쪽이 4명이고 야권 쪽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3명은 회의를 열어도 소수파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3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서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4명, 여권 쪽의 4명은 그게 무슨 회의거리냐? 니그들이 회의 소집한다고 회의가 계속 열려야 되는 거냐? 하고 거부해버렸습니다. 불참했어요. 그래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방심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3명 외에 다른 위원 4명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움을 밝혀옴에 따라 금일 회의 개최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심위 전체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열립니다. 그런데 이 전체 회의를 소집한 이 야권 추천위원 3명은 최근 논란이 돼버린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제보자 색출 중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택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걸 이슈화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 소집이라는 꼼수를 둔 겁니다. 회의 소집이 성사 안 된다는 건 빤히 알면서. 그야말로 꼼수의 꼼수들이죠. 이 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4명의 여권 방심위원들은 계속 아마 너무너무 바쁜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다시는 이런 중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 그리고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해서 특별감사 및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언연입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고 MBC, 뉴스타파 그리고 방심위 문서 내부 유출자 등 관련자 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타파 이들 매체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조작된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작 보도의 확산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크게 역할했던 사실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당시 녹취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런데 작년 10월에 뒤늦게 알려졌고 방심위는 심의에 착수해 이들 언론사를 징계 처분했습니다. 방심위 처분 후 작년 12월 뒤늦게 MBC, 뉴스타파 이 매체들이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심의 신청한 것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방심위가 이 문제 관련돼서 이미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심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전임 방심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신청했던 거다.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장 지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불법 혹은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류희림 위원장이 상정한 것도 아니지만 설사 류희림 위원장이 상정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이 고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다. 본질은 누가 고발했느냐가 아니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다. 이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여론조작 이슈를 실종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의 억지 공세는 심각한 불법을 동반하고 있다. 방심위원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공원련이 심의 신청한 사실도 유출되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민원인들은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자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최초 유출자,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은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처벌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이 규정 위반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또 이들은 모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27조는 이 규정의 위반자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최초 유출자, 유출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은 모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상이다. 이 역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공무원 신분인 방심위 직원의 내부문서 유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 공언련의 판단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이 드러나자 반성은 고사하고 노골적인 적반하장식 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언론이라는 공기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고 있는 부도덕한 자들이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첫째, 공적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의 훼손이다. 둘째, 국가사무방해다. 셋째,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법을 동원한 부도덕함이다. 권익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 이게 공언련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을 고발하면서 밝힌 공식 성명서입니다.